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북한에서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그런 정책이 나옵니다. 북한이 제2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내전의 전주곡일까요? 여러분들 이라크 이렇게 군사를 얘기할 때 공화국 수비대, 또 이란 이야기하면 혁명 수비대, 또 예전에 2차 대전 할 때 나치 무장친위대 이런 거 그게 다 제2의 군대입니다. 실제 군 조직, 우리로 대한민국으로 치면 대한민국 국군 있는데 그 외에 또 군대를 또 만든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또 다른 사람의 통제를 받는 군대 하나 더 만든 겁니다. 북한이 지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 서로 못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두 가지 무력이 동시에 생기는 이런 황당한 상황이 북한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 라는 예상을 해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보겠습니다. 북한 주민을 2판 4판으로 내몰고 있는 3대 패스 광풍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김정은이가 당 중앙이 지시한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자가 누구냐? 당 중앙? 김정은이? 저 XX 이렇게 되는 것이죠. 퇴비 패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퇴비 패스 1인당 500kg을 만들어 와. 필요 없으니까 이거 만들어 와. 지금 이제 1월달, 2월달 이때 퇴비 주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1인당 500kg, 그리고 가구당 200kg.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북한에서 시켰어요. 그리고 이거 마치니까, 자, 여성들에게는 분토 패스. 자, 흑갈이 지금 해야 되니까 1인당 하루에 100kg씩 1월 내내 가져와. 이거 뭡니까? 흙에다가 변을 갖다가 넣어서 버무려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변이 계속 있습니까? 또 흙은 또 어디 있습니까? 도시지역엔 또 흙이 어디 있습니까? 낮에 기업소 가서 협동농장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또 와서 또 이거 하고 또 저녁마다 또 생활총화하고 힘들어 죽겠는 겁니다. 그 여성들은 또 이렇게 했더니 또 남성들은 이제 퇴비 패스 마치니까 이제 또 약초 패스해 와. 지금 국경 봉쇄하니까 의약품이 없어요. 그런데 의료 체계는 유지가 돼야 되니까 보건성에 지시해서 전부 다 약초 지정 딱 해주고 이거 얼마만큼 갖고 와. 안 갖고 오면 벌금이야. 안 갖고 오면 장마당 못 가. 이런 식으로 정말 이 주민들을 극한의 상황까지 몰고 가고 있는 게 현재 2022년 1월 달의 북한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견딜 수가 없고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그 분노가 어디로 뻗치겠습니까? 시킨 놈한테 가겠죠. 자, 이렇게 언제 폭발해도 이상할 것 없는 민심인데 단속, 이꼬르 생존 위협으로 북한 주민들이 드디어 각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공산주의자들은 신고하는 것을 아주 절대 선으로 생각했죠. 그래서 과거 홍위병들 보면 자기 부모까지도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닌이시겠죠? 부모까지도 고발할 수 있는 이게 진정한 공산주의자다 라고 교시를 내렸고 그게 금과 옥조처럼 공산주의자들에게 교시로 내려가서 부모까지도 신고할 수 있어야 된다. 하물며 이웃은 자기 부모도 신고하는데 이웃은 당연히 신고해야 되죠. 그렇게 살아와서 서로 간에 감시를 하게끔 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할 짓이 아니다.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냐? 라고 이제 이 인간적인 각성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RFA가 북한 소식통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놀라운 이야기죠. 중앙에서 각 지역별로 주민 강연회를 개최하고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해 자발적인 대중신고 체계를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고 존엄의 업적과 나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 주민신고에 의거하며 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 신고의 신속성과 객관성 보장의 원칙을 내세우고 있다. 외부 세계와 전화 연결을 가지거나 편지 또는 돈이나 물건을 주고받는 행위, 적지물을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비밀에 속하는 문건을 가지고 있거나 누설하는 행위, 군사시설물이나 주요 대상들을 사진 찍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 된다고 했다. 신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공로를 세운 주민에게는 상금이나 텔레비전 같은 상품을 수여하게 된다고 선전했지만 강연회에 참여한 주민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지금은 너나 할 없이 어려운 상황이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불법을 피할 수 없이 해야 되는데 이를 서로 감시하고 신고하라는 것은 당국이 주민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 존엄의 업적, 김정은의 업적, 그리고 나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원칙, 이걸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남조선 또는 하고 통화를 한다든지 중국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래서 중국과 통화를 하고 중국 인터넷을 본다든지 하는 그런 거. 그러면서 밀수한 그런 물품들 사고 파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들
이제 북한도 휴대폰에 있으니까 다 카메라 달려 있겠죠. 그래서 군사시설물 찍는 행위, 이 모든 거 신고해 라고 하는데, 이게 그동안은 당연히 신고해야지, 그게 인민의 도리지, 이렇게 해왔고, 특히 이번에는 신고하면 돈, 즉 상금도 주고 텔레비전 같은 부상도 줄 거야.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신고해. 마치 요즘 우리 뭐 카파라치처럼 상금 줄 테니까 마구마구 교통위반한 거 찍어서 보내주세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방역 패스 안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내주면 얼마 줄게요. 이러는 건데, 그거 하면은 나쁘다 이거예요. 왜? 지금 봉쇄가 되어서 보급은 안 주고 배급은 안 주고, 그러면 장마당에서 또는 불법으로 뭔가 저지르지 않으면 당장 오늘 밤에 굶어 죽게 생겼는데, 이거 안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죽는데 신고하면 어떡하자는 거냐. 그 텔레비전 하나에 눈이 멀어서 신고하면 우리 다 죽는 거야. 이런 각성을 시작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교육을 처음부터 받아온 사람들이 보면 저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처럼 공산주의 교육을 어릴 때부터 받고 당연히 신고해야 돼, 당연히 신고해야 돼 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신고하면 오히려 지금 잘못된 거야 라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 것은 정말 대단한 변화예요. 각성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쏘았습니다. 두 번째 미사일 쏘았을 때 마가 10 찍으면서 그때 김정은이가 참관했다 라고 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를 했죠. 참 놀랍기도 한 것이, 여기 미사일 궤도를 보면 딱 러시아 브라디보스톡 앞에다가 그 국경선, 영해선 앞에 딱 떨어졌어요. 이래도 러시아가 가만히 있다는 게 참 희한한데, 아무튼 자, 김정은이가 보고 있어요. 자, 여기에 박수치고 있는 사람들, 김정식 당 군수공업부장, 조영원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 그리고 김여정이, 이렇게가 박수치고 있어요. 이 사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김여정이가 다시 뭐 등단했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김여정이는 언제든지 야 너 와 하면 오고, 야 너 빠져 하면 빠지는 이런 지금 핫바지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이거 이상하다. 아니 왜 지금 군부 행사인데 전략 미사일을 쏘는데 왜 전략군 사령관이나 박정천 같은 군부 최고 통수권자, 최고 인사, 이런 사람들이었고 전부 다 당 관료만 있냐, 민간인들만 있냐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이거 북한 지금 문제 있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1월 11일 국방과학원에서 진행한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발사를 참관하셨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와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 국방과학부분의 지도 간부들이 시험 발사를 함께 참관하였다. 예를 들어서 전략사령관 누구, 또는 뭐 군 누구 없어요. 전부 당 사람들만 왔습니다. 자, 김정식이 지금 군복 입고 있죠. 어깨 견장도 있고. 그렇지만 몇 년 전에 그래 너 수고했다 잘한다 해가지고, 여기는 테크노크라트예요. 그냥 기술 관료입니다. 여기에다가 잘한다 해가지고 미사일 개발하는데 공이 크니까 계급장 줄게 하고 군복 준 거지, 실제 군인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을 보면 지금 군부 세력과 당 세력의 이 주도권 싸움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한 명도 안 올 수가 있냐.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자, 김정은이를 호명하는 글이 이렇게 한 줄입니다. 한 줄. 보시다시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고 해서 한 줄인데, 정말 놀랍게도 조영원을 호명하는 이 글도 한 줄이에요. 딱 한 자가 모자랍니다. 김정은보다. 깨서 하고 와가 있으니까.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영원 동지와, 이 말은 조영원이가 이만큼 세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김정은 뭐 최고사령관 동지 또는 국무위원장 동지와 또 누구누구 그냥 이름만 착착착착 이야기하고가 뭐 배석했다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지금 조영원에 대해서 김정은과 똑같은 분량을 넣어서 한 줄로 소개를 합니다. 희한하죠. 그러면서 미사일 쏘는데 군인은 한 명도 없고, 희한하죠. 이건 뭐냐? 이 정말 군부와 당 이 조직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모습인가? 아니면 군부가 노동당 공공의 적을 만들기 작전. 그래서 이 주민들은, 인민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 비싼 미사일 계속 쏘면서 앞으로 저런 것들로 인해서 유엔 제재 들어오고 미국 제재 들어오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 나가서 박수치고 있는 이자들 때문이야. 라고 군부에서 생각하게끔 만드는 군인들은 다 빠지고 그래서 니들이 가서 돌팔매 맞아. 라고 하는 그런 작업의 일환이냐. 그래서 정말로 군부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야 니들이 앞에 서서 돌팔매 맞아. 라고 밀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거냐. 아니면은 지난 4차 전원회의 때 보니까 노동당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당 관료들이 대거 들어오고 군 장성들이 대거 빠졌죠. 후보위원으로 빠져버렸어요. 그런 거 보면 당이 지금 잡았나. 이런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결론은 여기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군과 당이 치열한 권력 투쟁을 하고는 있다라는 것인데 정말 놀랍게도 그것을 보여주는 게 이런 문건이 유출이 되어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데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1월 10일 날 데일리 NK가 입수를 했고 지역방위 임무의 독립적 수행을 위한 민방위 지휘관 간부 사업 문제와 관련한 원칙과 대책적 의견이라는 문건을 데일리 NK가 입수를 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완전히 그냥 하나의 새로운 군대를 만드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도시군 민방위부와 민방위군 간부, 지휘관들은 올해부터 민방위대학 3년제를 무조건 졸업해야 한다. 교도대, 노동저기대, 지휘관들은 제대군관, 제대군인이라는 경력만 있으면 임명하고 민방위부 간부들만 민방위대학을 가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했는데 이는 낡은 관습이다. 각 공장, 기업소, 노동저기대와 중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붉은 청년 근위대 군사훈련을 담당하는 교관들도 민방위대학을 졸업하거나 강습을 받아야 한다. 민방위군을 정규군이 아닌 반군사 조직으로 생각했던 낡은 사상도 뿌리 뽑아야 한다. 민방위 무력 중심 지역 방위 체계 구축에 전쟁 준비를 완성해야 한다. 민간 무력 지휘 역량, 무기, 전투기술, 기재, 전투 조직표, 훈련 이론과 제강을 전부 수정 보강해야 한다. 민방위, 우리가 치면 이 지역 방위 하는 민방위를 이렇게 정규군화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가지고 있는 120만 정규군에게 배급을 줄 수 있습니까? 배급 못 주죠. 폭풍군단에까지 배급 못 주고 보위부에까지 배급을 못 주는데 아니 그런데 추가로 무력을 만들면서 여기에다가 무기까지 신무기를 주고 전투기술을 훈련시키고 조직포, 훈련 이론 또 이런 개념 이 모든 것들을 수정 보강해야 되고 기존의 이 민방위군을 정규군이 아닌 것을 낡은 생각으로 이런 사상도 뿌리 뽑아야 된다. 민방위군 정규군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부터 민방위 강화해. 라고 하는 것인데 그 민방위가 뭐냐? 노동저기군, 사회안전군, 붉은 청년 근위대, 기업소, 대학종대 뭐 이런 것들이죠. 지난 9월 9일 날 공화국 창건 73돌 경축 민간 및 안전무력 열병식 해가지고 조영원이가 이렇게 사회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었죠. 그래서 원래는 미림 비행장에서 군인들이 모여서 쌍십절 10월 10일 날을 대비해서 열병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밀어버리고 아주 며칠 만에 급조해서 이런 사회안정 즉 경찰들이죠. 그리고 노동적이 민간들이죠. 붉은 청년 근위대 옛날로 우리로 치면 학도국단들 뭐 이런 사람들 직장 예비군 이런 사람들 모아가지고 열병식을 조용원 주관으로 한 겁니다. 이건 뭐냐? 여기 최고 지휘관이 조용원이다 이겁니다. 즉 당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조용원이가 실권을 가지고 있는 이 당 무력을 정규군 수준으로 강화시켜 라는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이 말은 뭐냐? 지금 현재 있는 정규군과 대립하는 새로운 무력을 만들겠다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은 뭐냐? 서로 못 믿는다 이겁니다. 또 서로 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보면 2차 대전 때 그 이전에 히틀러가 집권을 했어요. 집권을 해서 보니까 당시 이 독일의 국방군들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국방군에 있는 장교들, 장군들 전부 프로이센 제국의 귀족들이었고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자기처럼 하사 출신인 히틀러를 너무나 우습게 보는 것이죠. 니 따위가 뭘. 이렇게 보니까 야, 이 프로이센 귀족들 출신의 이제 장군들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죠. 그게 바로 베어마흐트예요. 바로 이겁니다. 독일 국방군. 그래서 무장 친위대, 처음에는 친위대를 만들어요. 친위대 SA를 만드는데 돌격대였어요.
그래서 뭐 좀 건달, 깡패 뭐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그래서 친위대를 만들었다가 처음에는 뭐 의장 행사만 하고, 우리가 지금 의장대처럼 의장 행사만 하고 하는 키 크고 이런 사람들 뽑아서 하다가 이거 안 되겠다. 이 친위대를 더 강화시키자, 무장을 시키자. 그래서 바펜 슈츠스타펠 이렇게 해서 이 친위대, 무장 친위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SS입니다, 이게. 이 SS에 따로 사관학교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이 게르만 민족 순혈주의였는데 나중에는 뭐 무슬림, 동양인 뭐 다 받아요. 왜? 국방군하고 경쟁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통제 체제도 다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왜? 히틀러가 못 믿어서. 그러니까 서로 다른 지휘 체계, 예산 체계를 가지고 경쟁에 나갔던 것이고, 나중에 대전 말기에 미군에게 포로가 이제 국방군들이 되었어요. 이 국방군들이 미군하고 같이 SS하고 같이 상대로 싸웠습니다. 전투를 했어요. 그 정도로 서로 간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던 게 2차 대전 때의 독일군이었어요. 당연히 지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자신들이 군대를 두 개로 지금 쪼개서 서로 간의 지휘권을 가진다. 지금 이란도 마찬가지고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화국 수비대, 혁명 수비대 다 별개의 군사 조직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절대 독재 체제들은 이제 믿지 못하면 군대가 두 개로 쪼개지고, 그게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외부의 충격이 있으면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것이고, 내부에서는 충격이 있으면 내전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저는 외부의 충격으로 도미노처럼 무너지는 하나의 서곡이든지 아니면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내전의 서막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이제 외부에서의 충격을 주어서 내부에서 흔들는 작업을 들어가겠다라고 미 국무부 정무차관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 북한 안팎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대시키는 것이 미국의 우선순위다.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북한에다가 정보 집어넣겠다, 이겁니다.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런데 국제사회는 북한의 저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서 저 북한의 2,500만 인민들을 해방시켜주기 위해서는 정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미국은 이렇게 정보를 집어넣어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앞으로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정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을 만들어서 북한의 정보를 집어넣는 것을 처벌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한민국과 미국의 충돌이 생기겠죠. 이건 반드시 이 법을 없애야 되겠죠. 충돌의 소지를 없애야 되니까. 우리가 북한 인권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자는 이걸 막아내면서 북한 인권이 어떻게 되든 말든지 북한 정권의 인권만 중요해 라고 한다면 이게 국제사회로부터 공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정권 바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북한입니다. 이제 대한민국 남한 정권 교체 후에 방아쇠만 당기면 될 것 같습니다. 어게인 2016. 2016년도에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장 주도로 북한의 레짐 체인지 작업을 했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군대는 참수부대 만들고 뭐 또 한미연합 훈련, 참수훈련 하고 굉장히 진행이 많이 되었던 이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권 바뀌자마자 바로 그냥 북한에서 이 우리 국정원장을 비롯해서 팀장까지 하나하나 이름 다 말해서 북한으로 넘겨. 가만두지 않아. 어디 감히. 그것도 국정원 내부에서 북한에 알려줬겠죠. 정말 뭐 참 누굴 믿겠냐라는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어게인 2016이 다시 올 것 같은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리 상당히 많이 진행될 것 같다. 왜? 그들 스스로가 지금 분열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미사일 쏘는데 군인이 한 명 없고 거기에. 그리고 민간 무력을, 지금 있는 무력도 배급도 못 주는 주제에 민간 무력을 정예화시키겠다라고 선언해서 완전히 무력 체계를 두 개로 나누는 이런 정책에 들어가는 북한. 언제 내전이 벌어지고 언제 무너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 정부만 미국의 저런 이 북한 레짐 체인지 작업에 적극 협조하면은 변화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엄청난 모멘텀을 얻어서 다시 승천할 수 있는 이런 기회 가질 수 있는 겁니다.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과 합을 딱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정권이 탄생하는 게 좋겠죠. 누군지 아시겠죠? 뭉쳐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